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동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이 정말 황당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알려드렸듯이 미국 이지스함을 향해서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았죠. 그리고 또 그저께는 미 항모 전단 옆으로 샤헤드 136 드론을 이란군이 쏴서 인도 앞바다에 있는 컨테이너선을 공격했죠. 명중시켰습니다. 이런 등 미국이 있거나 말거나 미국 옆으로 또는 미국에게 공격을 마구마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더 한술 더 떠서 이 이란이 해군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미 항공모함 쟤들 말이야 완전히 그냥 이거야 우리가 좀 봐줬어, 그래 걔들 도망갔어, 이렇게 망발을 했는데 미국이 과연 참을 수 있을지, 아무 말도 못하고 불상발사체입니다 라고 하는 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좌시만 했던 거 하고 똑같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였는데요. 병력은 86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차는 세대 격파, 장갑차 세대 격파, 차량 세대 격파, 이렇게 보면 전차, 장갑차, 차량 등등 거의 아주 적은 그런 숫자죠. 세대니까. 야포 불과 한문 격파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항공기, 무인 항공기 없어요. 왜냐? 지금 폭풍우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불고 있으니 드론 못 띄우죠. 그래서 항공기 격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바람, 눈보라 치고 있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거의 줄 서서 일자 진격만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서로 간에 포격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드론으로 폭격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마주보고 총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관인데, 그런 상황이고 보면 러시아군은 860명을 사살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우크라이나군도 이 정도 되면 꽤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선 상황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79회의 교전을 했고 71번 격투했다. 8번은 깨졌단 말인가요? 나토 총장은 종전 이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하다 라고 밝혔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맥락을 찾을 수 있냐 하면, 야, 니들 나토 가입하고 싶으면 빨리 휴전하자. 휴전하고 돈바스 내주고 크림 주고, 어차피 우리 땅 아니니까 주고, 그리고 그때 나토 가입 논의해서 니들 안보 보장 받아라. 빨리 그냥 끝내자. 우리도 힘들다. 이런 상황 아닌가. 이 나토 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크라이나에게 프렌들리 했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미 공화당의 특사를 파견해서 협력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정말 정당, 의회 이런 쪽하고 또 다르죠. 대통령실이 직접 여기 갔다는 것은 이들도 이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 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공화당 측의 라인이 너무 없다, 좀 이참에 안면 좀 익히자, 이런 차원이다 라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지난 6주 동안 개전 이래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1000명, 11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게 바흐무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기 분쇄기다 라고 하던 그런 소리를 듣던 그때보다 더 지금 큰 피해를 러시아가 입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 그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그래도 또 소폭도 진격 성과도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가디언지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에 징집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 징집 동원하죠. 그런데 그걸 전선에 보내고 이래 했는데,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이 적게 들어오니 자기네들 한정된 예산으로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전쟁을 계속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내에도 방산업체들, 군납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징집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체 특례 이런 것들처럼 니들에게 싼 노동력 보내줄 테니까 값싼 납품해. 이렇게 지금 해서 징집의 성격을 좀 신체 건장하고 이런 양질의 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은 전선으로 보내고 그게 아니면 공장으로 보내고 이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자, 일선 이 병무 담당자들의 어마어마한 병력 비리가 생기지 않을까. 전선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죽을 확률 높고 또 전선 가면 이런 추위에는 야전에서 밖에 자야죠. 비바람 눈보라 맞으면서 자야죠. 뭐 이런 상황인데 공장 가면 그러지 않으니 공장 가게끔 해주세요 하고 돈을 뇌물을 써서 공장에 빠진다는 뭐 이런 병력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평화협상 중재 해줄까? 해줄게 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으니까. 자, 그런데 젤렌스키는 그 평화협상 중재를 거절했다고 하고요. 자,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과 잘루즈니 총참모장의 갈등설이 이 우크라이나 정치권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회 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이 여성이죠. 그 여성 의원이 직접 지금 있는 자원 이거 가지고 좀 싸우지 자꾸 동원하지 마. 자꾸 동원할 것 같으면 잘루즈니 비롯한 저 사람들 해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번쩍 들고 일어나서 어디 지금 전쟁 중에 총사령관을 지금 해임한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냐 하고 지금 치고받고 난타전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미사일보다 드론 사용 몇 배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드론 정말 싸죠. 그러니 드론 많이 사용할 것 같고 뭐 이런 거 보면 북한도 드론 엄청 사용할 겁니다. 제가 어제 국방부 회의를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편집국장이 방송을 대신했었어요. 제가 국방부 회의 가느라고. 거기에서 이 드론 이야기 계속 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또 우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카운터 드론 장비 우리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북한 얼마나 사용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또 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드론 사용 몇 배 더 많다. 우리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세바스토폴 해안에서 그러니까 크림반도의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세바스토폴 해안에서 러시아 경비정 한 척이 폭풍으로 침몰했다. 자, 여기 보면 완전히 그냥 반쪽이 나서 가라앉고 있는 모습인데 작은 고속정이에요. 이게 폭풍에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암초를 부딪혀서 이제 이렇게 쪼개졌다라는 건데 참 이 군인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ISW 미국 전쟁연구소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거의 뭐 한 줄 서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한 줄로 계속 러시아가 인해 전술로 들어가고 있고 서로 그냥 총질로 전투하고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는 아우디우카의 마지막 보급선을 공격하고 있고 아우디우카를 포위하는 이 포위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조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프렌들리한 이 척파러 뉴욕타임스 지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아, 여기에도 정말 많이 이제 좁혀졌습니다. 이 포위망이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쭉 뻗어나갔죠. 그리고 이 남쪽에서도 좀 북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찻길이 있는데 기찻길 넘어 완전히 많이 늘어왔어요. 이제는 다 넘어왔어요.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 라이바죠. 그 라이바가 그린 지도도 이 기찻길을 다 대부분 넘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척파로도 이런 식으로 다 넘어온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자, 또 여기 보시면 이 러시아군의 포격, 빨간색이 러시아군의 공격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이 어마어마하게 라인별로 자, 이 라인 해서 계속 러시아군의 포격이 떨어지고 있고 러시아군의 항공 폭격 여기도 또 빨간색으로 비행기 마크들이 있죠. 항공 폭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공권, 화력 뭐 전부 러시아가 압도적이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 아우디우카에서 벌어지고 있고 자, 벨리카 노보실카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척파라가 그린 이 지도가 사실이라면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이 뒤로 왕창 밀렸어요. 자비트네 바자냐 제가 뭐
항상 주장하던 바로 그 자비튼의 바잔, 여기가 제일 고지예요. 여기만 딱 들어가면 이 스타로마이어스케까지 높은 고원이 쫙 이어지면서 이 스타로마이어스케부터 밑으로 쭉 이제 내리막길로 가서 토크마크까지 내리막길로 가는데 이걸 왜 공개가 안 하냐? 이게 벌써 2달 전, 석 달 전이죠. 그런데 자비튼의 바잔의 코앞까지 갔던 게 2달 전, 석 달 전인데 이제 뒤로 왕창 밀렸습니다. 우로자인이라고 하는 마을 앞까지 밀렸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도로 축선 등등을 해서 러시아군의 포격, 그리고 러시아군 전투기들의 폭격, 여기저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폭풍우가 치는데도 전투기들이 떠서 지금 폭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크라이나가 힘든 싸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동 보겠습니다. 자, 전선 상황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 가자 지구에서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서한 지구에서 뭔가 좀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투는 뭐 한 군데 정도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누군가를 체포했다. 뭐 이런 정도의 소식만 있어서 휴전 이제 4일 지나서 그동안과는 다르게 전투가 완전히 잦아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 북쪽에 뭐 해골 마크가 지금 있는데 이 해골 마크는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해요. 양측이 휴전 연장 합의를 또 했죠. 누적 50명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명 명단 더 석방하겠다 인지를 해서 접수를 했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측에서는 30명을 내주겠죠. 그리고 이스 측은 이 하마 측 아헤드 타미미라고 하는 이 여성인데 22살 여성이에요. 완전히 저항의 상징, 어릴 때부터 소녀 시절부터 이스라엘군에게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뭐 그런 사진 많이 나왔던 여성이에요. 이번에 이제 또 역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잡혀갔는데 그 사람 내놔 한 그 석방 요구를 수용했다. 그래, 알았다, 줄게. 왜 이 하마 측은 이 사람이 저항의 상징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 선전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 내달라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자, 하마 수장은 히브리어로 여러분은 안전하다, 우리가 최대한 보호한다라고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마 수장이 아주 인상 나쁘게 생긴 시누아르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주 프렌들리한 뭐 이런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인질들이 나올 때 손 흔들고 잘가 뭐 이렇게 하마들이 했다라고 하면 그런 동영상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지만 들어온 귀환한 인질들이 그 옆에 총 들고 강제로 손 흔들어라 하고 있었다라고 또 증언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에 이스를 방문해서 휴전 연장 논의한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이 휴전 계속 길게 좀 안 싸우지 말자 이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 싸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 국방장관은 이 측에 휴전 중 인도적 지원 더 늘려라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측의 갈란트 국방장관이죠. 아니 도대체 이 가자지구에 저게 뭐냐, 더 줘라, 좀 더 줘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측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긴급 서비스, 우리로 치면 112, 119 이런 거 모두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긴급 서비스가 먹통이 돼서 임시로 052-2020-100 뭐 이게 만약에 112 또는 911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비상전화 대체번호를 지금 공지를 한 이런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비상전화를 먹통으로 만들었냐? 이 하마 측이 해킹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 국방부는 센트럴 파크 그 상선 있죠? 피랍 시도했다가 미 이지스함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합동작전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5명 체포했죠. 그게 이 후티 반군이 아니고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뭐 후티를 후티라고 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뭐 그건가? 그러면서 후티가 아니고 알고 보니 소말리아 해적이네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에게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 한 게 아니고 센트럴 파크
이 상선 이거 공격하려고 쏜 미사일인 것 같아요. 아니 상선 공격하기 위해서 그 비싼 탄도미사일 왜 두 발이나 쏩니까?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요원들 자기네들 요원들 저기 승함하러 갔는데 승선 보냈는데 같이 죽으라고 거기다 탄도미사일 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치 홍길동처럼 아비를 아비로 부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왜? 후티를 후티라고 하면 이 후티를 갖다 공격해야 되니까 공격할 수가 없으니 왜? 선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미국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휴전 기간 중 알샤티 난민촌이죠. 여기에 귀환하는 주민이 급증했는데 이게 이제 하마 측에서 일부러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가보면 초토화돼 있죠. 와 우리 집이 이렇게 초토화돼 있어 망연자실 해서 이런 사진들을 마구마구 찍어서 SNS에 지금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또 지금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심리전이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 보면 내 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정말 화가 나고 그런 상황 되겠죠. 알자지라 방송은 가자 주민 67%, 즉 3분의 2가 하마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정도면 뭐 완전히 그냥 왕따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알자지라는 미국이 중동 사태 이게 대선에 영향받을까봐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중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영향이 올 것이고 또 소극적으로 개입해도 니들 뭐 하는 거냐라고 영향을 올 거고 완전히 지금 이 바이든 정부는 외통수에 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은 자, 이 두 국가 체제 좀 받아들여야 그래야 장기적 평화가 온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참 황당한 이야기죠. 이건 지금 하마 측도 두 국가 체제 용납 안 하고 이스 측도 용납 안 해요. 서로 안 해요. 이거 지금 두 국가 체제 오케이 하는 거는 파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안타깝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사용할 의지가 없는 힘은 위협 세력에게 그 어떠한 억제력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란과 그 추종 세력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이란이 역대급 도발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위상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타격전단이 현지 시각 11월 2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이 자체 군사력으로 미 항모 전단을 쫓아냈으며 미국은 이란의 통제에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순순히 따랐다고 이란 당국이 11월 27일 주장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인 알리레자 탕시리 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항공모함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드론과 고속정으로 대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탕시리 준장은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했다. 미국 항공모함은 우리가 이란어로 말한 모든 통신에 이란어를 사용해 즉각적으로 응대했으며 해협 통과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통제를 따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다수의 드론과 고속정들로 그들을 감시했으며 우리 드론과 고속정들은 미 항모에 접근해 전단 상공에 떠 있는 헬기를 포함해 모든 비행체를 착륙시키라고 요구했고 그들은 이러한 우리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탕시리 준장은 그들은 해협에 떠 있는 우리 드론과 고속정 대군을 보고 잽싸게 페르시아만 남쪽에 있는 아랍 국가 영해로 도망갔다라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주장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미 해군 초대형 항공모함과 이를 호위하는 호위 전단이 불과 몇십 척의 이란 소형 고속정과 드론에 위축돼 도주했다는 황당한 내용인데요. 이란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별다른 반박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은 완전 편성된 제3항모 항공단에 60여 대의 슈퍼원의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고 이지스 순양함, 필리핀-C, 이지스 구축함, 그레블리와 스테덤, 다목적 호위함, 랑그독 등 고성능 전투함 4척이 편지되어 있는데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당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변에 이란 고속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상공에 중무장한 블랙호크 헬기도 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아이젠하워 전단 출항 사실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히며 더 많은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보냈다. 그리고 이란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명확하게 경고했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친이란 민병대의 90차례 가까운 중동 지역 미군 시설 공격과 항모 퇴거 선전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위상이 정말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미국이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란의 해군 사령관이에요. 탕시리 준장이 우리가 쟤들 오는데 완전히 그냥 겁줘서 쫓아보냈어. 쟤들 도망갔어.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완전히 짱 먹고 있던 그 사람을 어떤 애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가 나와가지고 야, 쟤 말이야 어제 나한테 두들겨 맞았어. 라고 하는데 그 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냐라는 건데 이야 참 황당하죠. 그런데 미국이 공개한 사진 보면 이렇게 블랙호크 헬기가 옆에 이 무장 로켓포드하고 다 달고 있어요. 이러면서 호위를 했는데 이때는 고속정들 나타나기 전이었는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서 야 니들 착륙해. 야 니들 그거 로켓포드 달고 미사일 달고 있으니까 니들 그거 우리 쏠 것 같잖아. 기분 나쁘잖아. 빨리 착륙해. 안 그러면 쏜다. 이래서 착륙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 우리 고속정들 옆에 붙으니 겁나지. 우리만 따라와. 이제 이렇게 해서 호르무즈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싹 도망갔다는 거예요. 밑으로. 여기 어디냐.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해죠. 이렇게 도망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항적 C2 수송기 항적이 이렇게 보이네요. 보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중간에 이렇게 항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란이 이런 식으로 망발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짱에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야, 저 어제 나한테 놀이터에서 두들겨 맞았다니까. 그리고 와 도망갔어. 라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그 옆으로 드론 날려보내서 인도 앞에 있는 컨테이너선 공격해도 가만히 있고 또 미사일 이지스함으로 쏘았는데도 우리에게 쏜 게 아니고 컨테이너선으로 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티라고 하지 못하고 자 이런 식으로도 아이젠하워 항모 보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이란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명확하게 경고했다. 이게 뭡니까? 마치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마치 후티라고 하지 못하는 거 보면 지난 정부 때 황당한 바보 같은 국방부 있었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불상발사체다 라고 했던 희한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무슨 국방부입니까? 황당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미국 정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나오면 야 일로 와봐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미국이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